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 관련해서 최신 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이코인,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번 보실 수 있었습니까? 일단 별다른 소식이 없어가지고 조금은 실망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꾸준히 한번 채굴을 해보면서 그 끝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그 대역사를 쓰는 역사 속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뭐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뭔 개똥딴지 같은 소리냐, 몇몇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파이코인 일단은 뭐 여러분들 망하길 바랍니까, 잘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채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되더라도 물론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파이코인은 무조건 뭐 떡상 간다,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장난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거고요. 그냥 어느 정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하루하루 올라오는 그 공지글에 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3일 전에 올라왔던 글이 이겁니다. 파이코어 팀에서는 올라왔고 파이코리아에서는 아직까지는 깜깜무소식, 좀 조용한 소식이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냥 이런 내용, 약간의 뭐 의미가 좀 크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Q&A가 올라왔다 해가지고 한번 달려가 봤어요. 뭐 테크 앤 이제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 내용이 1월 15일에 올라온 내용인데, 파이코리아에서 별 내용 없으니까 선빵치기 약간 좋아가지고 그렇게 선빵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영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진행 중인 노력과 완료된 노력을 포함해가지고 2021년 11월과 12월에 대한 기술 및 제품 업데이트다. 위에 블로그 읽기를 통해서 확인해라. 이전에 공개된 동봉된 메인넷에 대한 정보, 로드맵, 마이닝 및 공급 포함은 여전히 메인넷 인포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메인넷 인포 버튼을 통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확인했던 그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었고, 새로 이제 나온 게 리드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품 기술 업데이트 해가지고 2021년 11월 12월 돼 있는데, 딱히 뭔가 볼 거는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2021년 11월하고 12월에 했던 그런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아니라 그때 어떤 것들이 했는지 업적 발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걸 보라고 돼 있고, 메인넷 론칭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메인넷 구축 준비를 위해 변경사항 구현 및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메인넷 마이닝 메커니즘 설계 및 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등등 메인넷 론칭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설계, 개발, 반복 배포해서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파이 앱에서 전화로 메인넷 잔에게 전송 전 필수 단계를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메인넷 트랜잭션을 보기 위한 메인넷 파이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도록 테스트넷 블록 익스플로러 조정이라고 되어 있고, 공급 신규 마이닝 로드맵을 알리는 새로운 백서장의 초안 작성 이라고 되어 있고요. KYC 앱에서는 파일럿 참가자에게 100명의 선구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검증자가 되기 위해 신청하고 자습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작업 결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평가될 수 있도록 설계 및 반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 볼 수 있고, 국가 지역당 100명의 지원자가 포함된 KYC 시범 참가자의 제출 현황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내용, 이전 사진을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인된 것을 확인된 경우에는 파이오니어의 새 사진 업로드를 요청하는 업데이트된 이미지 검증 흐름 테스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KYC 앱 내에서 개발 개선 배치, KYC 앱을 위한 확장성 및 인프라 개선이라고 되어 있고, KYC 초대 기능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파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 카메라 액세스 요청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iOS 장치용 파이 브라우저의 새로운 버전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파이 브라우저를 클릭하면 파이 브라우저에 이제 관련 앱을 직접 열 수 있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프리오너 기능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KYC 인증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시범적으로 선발대에 이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50명이 후발대 뭔가 지금 또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 KYC 인증을 받았다는 사람이 이제 카페 뭔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전에 파이지가 뭐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지난번 11월 12월에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 14일 이름 변경 창 밖에서 사소한 이름을 변경 요청하기 위해 선구자를 위해 이름 업데이트 호소 기능을 배포했고, 파이 앱이 빈 흰색 화면으로 열리게 하는 버그에 대해 이제 배포된 수정 사항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한 번에 한정된 파이 오너 배치를 위한 롤링 기반 전자메일 검증해서 아직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뭐 파이에 대한 지금 뭐 거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데, 스타크래프트하고 오버워치 정도 돌아갈 사양의 화면이면 된다. 사양 컴퓨터를 산다고 해서 100파이라고 나와 있고, 이분은 4552개 중에 실제로 수량이 763개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네요. 나중에 그 KYC 인증이 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파이 거래를 할 때 이분은 이렇게 거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또 애플워치하고 에어팟 프로, 애플워치 7에서 2개, 그리고 에어팟 프로에서 1개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해서, 웬만하면 계약서 작성 후에 부산에서 직거래 원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택배 거래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개당 300파이 애플워치 7은, 그리고 에어팟은 150파이의 구매를 원한다 해서 희망파이 1파이에 1500으로 잡았습니다. 1500이? 1500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겠죠? 자, 그리고 골프채 관련해서는 남성용 경량 스틸 골프채 풀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본인은 KYC 인증을 받았고 순수 채굴 600일 이상으로 장난식이 아닌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인이 신청을 한 경우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비밀번호, KYC, 이메일 주소, 본인 인증, 페이스북 다 인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배우신 분, 멋있는 분 같은데, 진짜 KYC 인증 그 100명하고 50명 후발 주자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이분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 부럽지 않습니까? 이분은 벌써 거래가 가능하게끔 아마 파이코인의 그 수량이 여기 적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걸 좀 보고 싶긴 한데 그걸 볼 수 없는 게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파이코인 결제 예정 필리핀 따가이따이 베스트원 풀빌라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필리핀에 있는 건데, 요 풀빌라를 이제 파이코인으로 결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 완전 굉장히 웅장하고 큰 풀빌라인데, 과연 이걸 살 수 있을 만큼의 파이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완전 풀빌라가 대박이죠. 그냥 매일매일 돈만 많다면, 돈만 어느 정도 있다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이런 데서 매일매일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유튜브 영상은 하루에 그래도 찍긴 찍어야 되니까 하루에 한 2-3개 정도 찍으면서, 무료 채굴 코인으로 뭐 인생핀, 뭐 리에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세상이 오긴 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뭐 그런 게 있죠.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가난은 죄가 아니고, 가난하다면 바꿔갈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돼요. 이런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실직을 했어. 갑자기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의식의 흐름에 맡겨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네요. 내가 일을 하다 실직을 하게 됐어.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가 보통 이런 예전에 과거에 어떤 그 대학 교수의 그 설문조사 그거에 의하면은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이대가 여러분들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50대 초반 중반 이 정도예요.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에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내가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많이 벌 수 있을 때가 40대, 30대에서 40대 초중반, 이때가 가장 나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정말 화려한 그런 금액, 돈이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이때가 가장 뭐 사람의 나이대로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실제로 한 결과. 그래서 이때를 이제 지나게 되면은, 이때를 지났을 때는 슬슬 뭔가 내가 난 돈 언제까지 떵떵거리면서 난 능력이 돼, 돈이 많아 막 이러면서 떵떵거릴 수 있는 나이대가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40대 후반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또는 또 어린 사람들이나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약간 주춤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는 내가 미래 설계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다운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렇게 다운이 돼서 내가 퇴직을, 명퇴라는 거 하잖아요. 명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명퇴라는 걸 하는데, 명퇴라는 걸 할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명퇴를 했는데 내가 막상 할 게 없어. 그리고 나는 반평생을, 뭐 예를 들면 가정이 있다면은 반평생을 쭉 뭔가 돈을 버는 기계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돈을 버는 기계처럼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런 계획성 없이 뚝 끊기니까 집에서는 눈치가 보이고 밖에는 나가야겠고 돈은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뭔가 여러 군데에서 압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내 미래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장 많은 이 순간이 이르는 때인데, 이때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가장 그런 게 높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끊어진다고 하면은 여기 있던 가정은 어떻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딱 끊어질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20대 30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50대 뭐 여기가 가장 이렇다고 하지만 이거 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뭐다? 꾸준히 뭔가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을 버는 수단이 내가 언제까지나, 그리고 진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월 200 벌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못 살아요. 진짜로. 집값이 얼만데.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뭐라도 해야겠다, 저도 뭐라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여러가지 생각들, 제가 완전 크게 사기당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잘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200을 벌어.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돈도 정말 무슨 뭐 집도 세도 안 내고 살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개월을 살았어. 그랬을 때 2,400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또는 뭐 그냥 서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의 집값이 얼마입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5억에서, 5억도 싼 겁니다. 요즘에는 5억에서 한 6억은 돼요. 근데 그냥 5억이라고 싸게 쳤을 때 우리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회초년생이 200을 받는다라는 가정을 합시다. 물론 스펙이 높고 뭐 고스펙에 뭐 저기 연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높겠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로 생각을 해봅시다. 상위 소득층이 아닌 그냥 중하위 소득층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중위 소득층만 해도 한 200 정도, 그리고 그 이상 조금 더 벌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200으로 나눴을 때는 현실적인 계산법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멍청한 놈. 자, 보면 5억이면 나누기 200을 합니다. 2000이죠, 200. 250개월이 걸려요. 250개월이 12개월이 저기니까 우리가 2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교통비도 안 내고 정말 그냥 돈만 계속 벌었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 나는 그래도 한 230, 40에서 50 벌어 했을 때 생활비를 30에서 50만 원만 한 달에 쓴다고 쳐도 나머지 금액 다 저축한다고 해도 2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00 여러분들이 재테크하고 투자하고, 근데 여기 투자해서 여러분들 항상 따기만 합니까? 잃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당연히 무료채굴 코인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거에 뭔가 눈이 떠질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하나씩 뭔가 먹거리를 찾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파이코인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물론 여기서 돈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한 개당 여러분들은 얼마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다양해요. 뭐 돈이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10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10원부터 해서 이게 하나당 1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왜? KYC 인증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많은 3천만 명이 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 3천만 명이 다 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허수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KYC 인증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들 뭐 3천만 명이나 하는데 이게 그게 가치가 있겠냐 했을 때 10원이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3천만 명이 다 했을 때는 10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실제로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허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상 뭐 10원보단 더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상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1000만 원까지는 정말 아무도 KYC 인증을 못 받고 이랬을 때 가능한 거고, 우리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저축했을 때 이렇게 해야 내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사회초년생부터 내가 한 달에 200씩 해가지고 해봐야 우리가 40대 한 중반 정도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집값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5억이라는 집이 도대체 몇 평짜리 집을 의미합니까? 보통 한 20평 정도? 크면 20평 정도 됩니다. 보통 한 10평대 집 정도 살 수 있는 게
5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왜냐면 요즘에 집값이 한 30평대는 집도 못 사고 그다음에 구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강남 이런 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강북도 마찬가지고 뭐 강북도 요즘에 싸다고 하는데 강북 아니에요. 안 싸요. 서울에는 진짜 다 비싸졌어요. 뭐 서울 외곽 변두리 얘기하는데 이거 안 돼요. 요런데 매매로 사는 걸 전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로 안 사고 평생 월세 살 거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월세만 이렇게 하면서 고집하면서 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파이코인 같은 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제가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요 돈이 꽤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것들 따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건데 그 무조건 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괜찮은 거 안 괜찮은 거 걸러서 적당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 드리면서 파이코인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경제적 자유의 대열에 포함될 수 있는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려고 하기 전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렵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이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면 제가 케어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케어가 안 되죠. 그죠? 케어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끝낼 것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작년 3월 말에 진짜 그냥 끊으려고 했어요. 정말 목숨을 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사건 그 사건 사기당한 사건이 터지고 1년이 다 돼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진짜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물론 빚 이런 거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기가 죽지 않고 풀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지고 정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파이팅 넘치게 뭔가 하고 싶은 그 리에이스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리에이스 영상 보시면서 또 음성 들으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